지금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 이미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5조도 안 된다라는 쪽이 너무 많았어요. 영업이익이. 최고 상단이 5.9조였는데 6.6조가 나왔습니다. 완전 대박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날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늘도 그렇게 세지는 못하죠. 이건 이제 시장 영향을 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전체 시장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시장은 삼성전자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보냐 아래쪽으로 보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거예요. 1분기에 디램의 평균 가격이 약 20% 올랐고 낸드는 한 20에서 28% 올랐는데 2분기에는 약 3에서 8% 디램은 낸드는 약 13에서 18% 즉 상승률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에 우리 그 반도체 부분은 적자였다가 요번에 대규모로 이익인 거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았다 좋아지는 기업들 보면 주가가 폭등하잖아요. 그걸 영업이익률의 기울기라고 그러고 주가는 영업이익률의 기울기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2분기에 보면은 더 좋아지는 건 맞는데 1분기에 서프라이즈처럼 좋아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 트렌드포스의 이 보고서들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7조 원에서 8조 원 전망하고 있거든요. 지금 6.6조 원이잖아요. 근데 급격하게 느는 건 아니죠. 이걸 주가에 그대로 반영을 하면은 주가는 어떻게 만약에 이대로 가서 전체 다른 변수 다 빼고요. 저 이익만 갖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판단해 보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이요.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거의 뭐 그냥 수직으로 올랐잖아요. 수직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요번에 그 서프라이즈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서프라이즈는 아닐 거야. 그럼 뭐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기울기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거를 참고해서 이 흐름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수하고 영향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는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최근 1개월간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이 6,500억 정도 상향 조정됐는데 삼성전자가 5,800억, SK하이닉스가 3,800억, 9,680억이 거의 1조 가까이가 상향 조정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체를 6,500억 상향 조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약 3,000원 정도는 빠졌다는 얘기죠. 어디서 빠졌냐? 철강, 유틸, 화학, 에너지, 시크릿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요번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될 거라는 거고 얘들은 요번에 실적이 좋게 발표될 거라는 거예요. 얘들에 있는 소부장의 애들도 좋게 발표될 건데 장비가 제일 먼저 쫓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부품, 그 다음에 소재가 마지막에 쫓아다닙니다. 그런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빨리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제대로 얘들이 만약에 간다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면 언제쯤 가야 되냐. 지금 요번에 잘 보시면 HBM 먼저 원래 전공종 막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전공종 먼저 움직였는데 후공종 먼저 움직였잖아요. HBM 때문에. 그러다가 요즘에 전공종이 있는 애들 SSD 요거 때문에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 올린다 요거 때문에 전공종이 최근에 셌어요. 한 1, 2주 동안은 더 셌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전체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의 더 좋아지는 사이클로 진짜로 진입을 하면 아직도 감산하고 있다 그러고 아직도 더 지켜보고 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정말 진짜로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소재까지 가고 그런 것들이 전체로 반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갈 거라고요. 이런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이 반도체를 비롯한 뭐 거기에 있는 기업들군 그리고 지금 몇 개 얘기하죠. 기계에 있는 군, 화장품 쪽에 있는 애들, 그리고 뭐 타이어, 자동차 요런 쪽에 있는 애들 그 일부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조금 좋아지는 데가 여행 관련주도 조금 좋아지는 거죠. 여행주 말고요. 여행 관련, 화장품도 원래 여행 관련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 소비라고 하게 해야겠네요. 요런 쪽 애들이 요번 실적이 좀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는 걸 바라보고 만약에 간다면, 그러면 4월에 언제 실적 발표하면 중소형주는 5월 첫째 주에 하죠. 첫째, 둘째 주에. 그리고 나머지는 4월 다음 주가 둘째 주고
이번 주가 둘째 주죠.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한 번쯤 위를 바라보는 기회가 오겠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렸듯이 매물이 나오고 있어. 조정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걱정하는 게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자료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보내는 내용들을 보니까 뭐 민주당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국힘당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색을 입혀서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좀 더 늦게 가거나 빠르게 가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가거나 약하게 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 때문에 시장이 한 번쯤은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 또는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돌아다니거든요. 저는 그건 뭐 자칫 잘못하면 정책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 흔들림이 있을 때는 만약에 현금을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현금을 좀 가지고 있고 싶어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흔들림이 있을 때 매수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전체 시장은 매물이 좀 나오고 흔들림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섹터에서는 실적 발표를 기다려야 되고 실적 발표할 때 얘가 주가가 어떻게 튈지도 몰라. 그렇다면 전체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고 가는 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되 종목, 요번에 실적을 기대하는 쪽의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그런 종목은 웬만하면 실적 발표할 때까지 좀 있어 보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좀 보내고 그리고 실적 발표되면서 미국에서 실적 발표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 정도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및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까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